당신의 삶이 변하기 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유, 무너짐의 신호, 혼돈 속에서 발견되는 내면의 진실. 삶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계가 깨지고 계획이 틀어지고 내면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칼중, 위 심리학을 통해 바라보면 이 혼돈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진동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무너짐이 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면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진실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무너짐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인간의 내면에 셀프라는 중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셀프는 우리의 진정한 본질, 즉 영혼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는 사회적 마스크, 융이 말한 퍼스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 마스크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진짜 나를 숨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삶이 우리에게 균열을 만듭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사랑의 상실, 혹은 이유 없는 불안감. 이 균열은 셀프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너는 이 마스크가 아니다. 더 깊은 너를 찾아라. 이 무너짐의 신호는 종종 환경과의 불화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섰을 때 갑작스러운 침묵이 흐르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변하는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이는 사회적 어색함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기존의 환경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 컬렉티브 언컨시어스 위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의 얕은 에너지는 그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반응합니다. 어떤 이는 당신을 피하고 어떤 이는 호기심을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반응은 당신이 더 이상 평범한 진동에 맞춰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 순간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상한 걸까? 하지만 이 불편함은 잘못이 아니라 성장의 징표입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는 안락지대를 떠날 때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무너짐은 당신이 억눌렀던 진실, 감정, 꿈, 두려움, 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직장의 부당함이 갑작스레 폭발하거나 억눌렀던 창의성이 갑작스레 터져나올 때 이는 셀프가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진짜 너를 살아. 이 과정은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는 당신이 너무 예민해졌다 고 말할 수 있고, 가족은 왜 갑자기 변했냐 고 묻죠. 하지만 이 외로움은 당신이 진실의 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위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성공이나 행복을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무너짐 속에서 내면의 진실을 발견하려면 먼저 멈춰야 합니다. 혼돈에 저항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세요. 융은 일기를 쓰거나 꿈을 기록하며 내면의 신호를 탐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 슬픔, 혹은 불안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셀프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악몽은 당신이 무시했던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록하고 그 상징을 탐구하세요. 이 과정은 혼란스럽지만 점차 당신을 진실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더 높은 진동, 더 깊은 진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돈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짜 마스크를 벗기고 진짜 당신을 드러내려는 과정입니다. 삶이 무너진 후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 어둠은 실패, 상실, 혹은 이유 모를 내면의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칼중은 이 어둠을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진정한 빛을 찾기 위한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그림자, 섀도우는 우리가 외면한 모든 것, 두려움, 부끄러움, 분노, 심지어 숨겨진 욕망을 뜻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이 대면이 당신의 에너지를 더 깊은 진실로 끌어올립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피하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화를 잘 내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숨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억누를수록 그것이 우리 삶을 더 강하게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무너짐의 순간
이 그림자가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직장에서의 좌절이 당신의 자존감을 흔들 때, 혹은 누군가의 비판이 예상치 못한 상처를 줄 때, 이는 그림자가 말하는 순간입니다. 나를 봐, 나를 인정해. 이 목소리를 무시하면 불안, 우울, 혹은 반복되는 실수가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 작업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당신이 외면했던 감정이나 기억을 의식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늘 참아왔던 분노를 떠올려 보세요. 그 분노는 어디서 왔나요? 어떤 상황이 그것을 촉발했나요? 이를 일기에 쓰거나 명상을 통해 관찰하세요.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 두려움, 혹은 약점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이며 인정받을 때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이 대면은 고통스럽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를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그 실패를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통합될 때 그것이 창의성과 생명력의 원천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숨겼던 창작 욕구, 용기, 혹은 진솔함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는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면 타인의 결점도 더 관대하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던 당신이 이제 그 말이 그들의 그림자에서 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반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비가시적 조화의 본질입니다. 내면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연금술. 이 과정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변합니다.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얕은 마스크로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진실을 느낍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진솔한 에너지는 타인의 무의식을 자극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는 때로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그림자 작업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새로운 층의 그림자가 나타날 때마다 당신은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당신을 점점 더 가볍게 만듭니다. 어둠을 피하지 않고 끌어안은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빛은 이제 책이나 명언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건너온 어둠에서 나옵니다. 이는 진정한 고주파 에너지입니다. 연약하지 않고 강렬하며 무엇보다 진짜입니다. 이 어둠을 마주하는 용기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주변 환경도 변합니다. 당신의 진실은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둠을 탐구하게 합니다. 삶이 무너지고 어둠을 마주한 후 내면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칼융, 칼중의 심리학에서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남성과 여성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행동과 수용, 논리와 직관의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균형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양시키고 주변 세계를 재구성하는 힘을 줍니다. 융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아니무스, 애니머스와 아니마, 애니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무스는 남성적 에너지로 결단력, 구조, 행동을 상징합니다. 반면 아니마는 여성적 에너지로 직관, 수용,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 둘은 종종 충돌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감정에 휩싸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적이 있나요? 이는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무너짐의 순간 이 불균형이 드러나며 당신은 내면의 갈등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균형을 찾는 과정은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이 핵심입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성공이나 안정의 추구가 아니라 내면의 모든 부분을 통합해 진짜 자신을 완성하는 여정입니다. 아니무스와 아니마를 조화시키면 당신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갈등에서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죠. 이는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외부로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이 통합은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균형 잡힌 사람은 방에 들어설 때 미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융은 이를 셀프의 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셀프는 내면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조화롭게 조직합니다. 당신이 이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평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모두가 긴장해 있을 때 당신의 침착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려면 먼저 자신의 편향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고 논리에만 의존하나요? 아니면 직관에 치우쳐 현실을 외면하나요? 융은 이를 탐구하기 위해 활성 상상, 액티브 이매지네이션을 제안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내면을 이미지로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의 아니마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녀가 말한다면 어떤 조언을 줄까요? 이를 기록하며 내면의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 과정은 내면의 갈등을 조화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 통합은 관계에서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에너지는 얕은 연결을 거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형식적인 대화나 표면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솔한 교류를 찾게 되죠.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가 깊어지며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나누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연결을 느낍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공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조화로운 에너지는 타인의 내면을 깨웁니다. 이 과정은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내면의 균형을 이루면 주변의 혼란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직장의 압박이나 사회적 기대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는 당신이 외부에서 완벽함을 찾는 대신 내면에서 중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은 당신의 진동을 높이며 타인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착함과 진솔함에 끌리며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면의 균형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매일 작은 선택,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듣기, 직관을 따르며 행동하기, 이 당신을 조화로 이끕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의 에너지는 점점 더 강렬하고 진실해집니다. 삶의 혼돈을 지나 내면의 조화를 찾은 순간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칼융, 칼중, 위 심리학에서 진정한 자아, 셀프에 가까워질 때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존재는 주변의 급한 리듬을 멈추고 진실이 흐르는 순간을 만듭니다. 이 순간 세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더 깊은 자신을 마주합니다. 융은 자아, 에고와 셀프 위 연결이 심리적 완전성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셀프는 내면의 중심, 우리의 본질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여 시간을 빠르게 느낍니다. 하지만 셀프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지금에 완전히 머무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존재는 주변의 시간을 재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와 대화할 때 그 순간은 단순한 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착한 눈빛,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상대는 자신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융은 이를 심리적 시간의 확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에 뿌리내릴 때 외부의 급박함은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혼란스러운 회의 중 당신이 차분히 의견을 말하면 갑자기 모두가 숨을 고르며 집중합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환경의 리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당신 곁에서 평온과 명료함을 느낍니다. 너랑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는 당신의 진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시간의 정지는 내면의 고요에서 옵니다. 융은 고요를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잡음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에 휘둘리지 않을 때 이 고요가 생깁니다. 이를 키우기 위해 융은 명상이나 자연과의 교감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숲속을 걷거나 호흡에 집중하며 내면의 리듬을 찾아보세요. 이 연습은 당신을 현재로 돌려놓고 주변에 안정감을 전파합니다. 심지어 카페의 소란 속에서도 당신의 고요는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존재감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 곁에서 사람들은 더 진솔해집니다. 얕은 대화는 자연스레 깊어지고 침묵조차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공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진실한 에너지는 타인의 무의식을 깨우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을 마주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이와의 짧은 대화가 예상치 못한 진심으로 이어질 때, 이는 당신의 존재가 시간을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소음과 분주함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스마트폰 알림, 끝없는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지금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모든 방해를 끄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융은 이를 내면의 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당신의 에너지를 중심에 고정시키고 시간의 정지를 더 자주 경험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목합니다. 이는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하거나 주목을 끌려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요한 진실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채웁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을 피로하게 했던 얕은 연결을 거부합니다. 대신 당신은 진정한 교류, 말없는 이해, 깊은 대화를 끌어당깁니다. 이는 당신이 세상의 리듬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리듬을 창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의 정지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미치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실에 머무를 때 세상은 당신의 리듬에 맞춰 숨을 고릅니다. 내면의 조화를 이루고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감을 깨달은 당신은 이제 새로운 책임을 마주합니다. 칼중의 심리학에서 진정한 자아, 셀프에 뿌리내린 사람은 단순히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주변 세계를 재구성하며 관계, 환경, 심지어 낯선 이들의 내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높은 진동은 힘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세상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하세요. 융은 셀프를 단순한 개인의 중심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보편적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셀프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진동은 더 강렬하고 진실해집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사람들의 말투를 바꾸고 분위기를 정화하며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긴장된 순간 당신의 차분한 미소가 모두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당신의 진실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은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타인의 얕은 마스크를 벗기거나 그들의 그림자를 드러낼 때 저항이나 비판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반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진솔한 질문이 누군가의 방어를 건드릴 때 그들은 당신을 비판하거나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높은 진동은 타인에게 스스로를 마주할 기회를 주지만 모두가 그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을 품으려면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융은 내면의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진실에 얼마나 가까웠나? 또는 내 에너지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 성찰은 당신을 더 깊은 조화로 이끕니다.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세요. 얕은 대화나 독성이 있는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을 지키는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진동은 관계를 재정의합니다. 진실에 뿌리내린 사람은 깊은 연결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가 단순한 일상을 넘어 삶의 의미로 확장될 때 당신은 진정한 공명을 느낍니다. 반면 표면적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는 손실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더 진실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의 세계는 더 작아질 수 있지만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 변화는 환경에도 퍼집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침착함과 진솔함을 유지하면 동료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협력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 낯선 이와의 짧은 만남, 카페에서의 미소, 길에서의 따뜻한 인사, 또 그들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에너지가 집단 무의식에 미세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영향을 상징적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세상에 진실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높은 진동은 항상 행복하거나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여전히 실수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서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융은 완전성이 아니라 의식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진동을 유지하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키웁니다. 당신의 진동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선택할 때 당신은 타인에게도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그 속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하며 그 존재가 다른 이들에게 깨어날 용기를 줍니다. 댓글에 내 진동이 세상을 바꾼다 고 남겨주세요. 이는 당신이 이 책임을 받아들였음을 선언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재구성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내면에 작은 불씨를 남겼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비가시적 조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진실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 채널을 더 멀리 퍼뜨립니다. 다시 만나요.